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살짝 시계추 이야기도 해주셨고 반대편 포지션을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이제 현금 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아주 오르지 않은 싼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이렇게 찾아보면요, 거의 이제 오늘 녹화 중에 코스피가 5,800을 넘었는데 싼 주식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눈을 좀 덜 씻었는지 몰라도 이제 좀 싼 주식이 안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또 싼 주식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시장 분위기랑 너무 또 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 반대편에 뭐가 있을? 반대편은 현금을 말했던 거예요. 어.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야 네. 그나마 들고 있는 종목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제어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원래 반대편에 있다고 봤던 거는, 시장은 올해 크게 아까 이제 하다 말았던 얘기가 그거였는데, 원래 반도체를 상반기 열심히 하고 네. 결국은 금융주가 결국은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예. 은행과 증권 중심의 것이 한 축이 있어야 된다가 이제 말해오던 내용이었어요, 주로. 근데 거의 요즘에 은행에서 HBM을 파는지 예. 증권사에서 D램을 파는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던데요, 다.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뭐 내수주들도 뭐 은근히. 엄청나게 뽑았었고, 예, 예.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단군 이래 최대 상승장이 온 거고, 막 한국 자산주도 증시가 다 모든 게 몇 다 올라오는 거다. 네. 뭐 이러한 소위 흥분도 일정 부분 뭐 저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마다 금지어로 대뇌에 있는 게 지금까지와 다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고, 뭔가 예를 들어 증권주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증권주가 좋아지는데, 정말로 좋아지려면 일부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좋아지면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증권주가 움직일 때 보면은 이제 뭐 미래에셋은 먼저 갔고, 가장 밸류가 비싸지만 그다음에 숫자가 좋았던 뭐 NH라던가 뭐 삼성증권 뭐 이런 것들이 쫓아갔었고, 네. 한국 금융주주는 당연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요새 와서는 증권주 중에서 가장 소형 증권주까지 다 돌고, 상한가. 금융주에서 제일 마지막 남았던 게 보험주였는데, 보험주는 숫자가 그리 좋지 않은데 보험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강력해지고, 삼성화재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뭐라도 사는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뭐라도 사는 분위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른 거 뭐 있어? 뭐 예,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저도 놀란 게 아직 2달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지 2월도 다 안 지났습니다. 진짜 저 체감상으로는 한 3년 지난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정말 여기 두 가지가 남은 거야. 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고, 이거는 정말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단은 의미 없다. 밸류에이션은 의미 없다. 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과거 뭐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당군 몇십 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 많이 얘기하는 게 80년대 사이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조고왕 시절에. 그래, 공교롭게도 최근에 건설주도 좋았고, 맞아요. 은행 금융주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삼전 시대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제 텔레그램에다가 네. 그 80년, 88년, 89년에 시장 주도주 그거를 이제 어서 찾아서 올려드렸어요. 당시에 증권주가 대우증권이죠.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시총 11위 89년 한 8위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설주도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상황은 다르겠으나 거기에 갑자기 이제 빗대 주신 거는 그러면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시각들이 밖에 할 말들이 안 남은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시장이 그때와는 비교하지, 그때는 굉장히 이머징 시장 그 자체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 일본 증시처럼 갈 거로 봐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렇다 해서 주식이라는 게 연간에 이렇게 초반에 모든 걸 반영해버리면 그에 대한 분명히 후유증의 기간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뭐 견디는 거지, 그런 순간을 굳이 예측할 필요가 있냐?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굉장히 멘붕이 오는 거냐면, 수익이 날 때보다 그 생각보다 시장 내에서, 강세장 내에서 나오는 소위 MDD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러한 소위 조정기에 생각보다 많은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맥시멈 드로다운 최저,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고 그걸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보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를 비유를 할 때
야구와 비유하면서 비유하면서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다고 그러죠. 야구는 볼 카운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 투자는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버핏의 말처럼.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공이 아닐 때는 사실 약간 쉬어가는 텀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게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공 기다리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다 스쳐도 홈런을 치고 있어. 막 환장하는 거죠. 휘둘러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근데 장기적인 트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뭐 이것도 샀다가 팔고 저것도 샀다가 팔고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나는 주식 앞으로 10년간 주식 안 팔 거야 이런 전략도 뭐 꼭 틀린 건 아니라 봐요. 전원주 선생님처럼. 네, 뭐 그것도 장기적으로 성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그러한 소위 주변주 말고 난 삼성전자만 갖고 갈 거야 뭐 이런 전략도 쓰시는 것도 뭐 틀렸다고는 안 봐요. 근데 저는 제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볼 때 항상 제일 조심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거든요. 모두가 어떤 분을 확인하고 알고 있을 때, 너무나 명확해지고 확실해 보일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며칠 전에 이런 흐름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코스닥 150도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니까 네네네네. 코스피가 5천 갔으니까 이것도 3천 가, 최소한 1,500 가. 하지만 결국 못 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죠. 코스닥은 지수는 많이 못 올랐지만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결국 주식수를 덜어줘야 3천을 갈 수 있겠죠. 주식수를 줄여야죠. 그렇죠. 그러한 변화가 있으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쪽에서 정말 크게 오르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시크릿칸이 아니라 구조적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진이 이렇게 높아졌던 게 마진이 떨어져도 과거처럼 한 자릿수 내려가는 게 아니라 40, 50%가 유지되는 사이클이 나와주면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거죠. 한국 증시. 그렇죠. 그 후자의 가능성 매우 높다 봐요. 근데 그 마진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이 생각보다 그거를 앞서 반영해 왔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줄 때 그때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올해 중에 그러한 시기가 저는 있으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어쩌면 주식을 또 편하게 또 한번 또 해볼 만한 타임이 그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싸졌을 때, 싸진다면. 싸진다는 게 근데 이런 거죠. 7천 갔다가 밀려서 6천이면 지금이 싼 거죠. 뭐 이런 반문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또 인간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그 5,800 갔다가 아마 한 5,500만 가도 다 죽는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5,200 갔다 5,000 깨졌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불과 한 2, 3조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굉장히 강한 시장을 확인한 거죠, 사람들이. 그때 다들 뭔가 좀 불안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아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이유는 파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게 어디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강해요. 요즘 뭐 연휴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쩌면 더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작년부터 그래도 주식을 좀 길게 보고 많이 사오셨던 분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분들은 시계추에 이쪽에서 한 분들은 시계추에 여기 정도 와서 이 극단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고 하워드 막스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약간의 변동성 관리를 하는 게 또 시계추가 이쪽에 왔을 때 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들어갔다는 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초보자들 대상으로 주식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 상단 어딘가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콘헤드처럼 계란의 머리가 이렇게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요. 사실은 지나거나 봐야 왼쪽 어깨도 오른쪽 어깨에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고민입니다. 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거는 모르니까.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매우 변화의 시기에 시작됐다 보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내려올 때는 다 던져야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던져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버블이 터져야 되는 건데 그건 지나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 어깨도 아니고 왼쪽 어깨고 계란의 왼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 어딘가에.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왼쪽에서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구간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의 당황스러운 구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민은 하나요. 저 자신도 반도체 비중을 가장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도체가 만약 Q사이클이 시작된 거라면 항상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아유 다른 거 반도체 소부장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소부장을 좀 봐야 될 시기가 온 거죠. 특히 소부장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중국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중국 먼저. 그러니까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매우 좋겠죠. 이미 뭐 주가 몇 배 올랐던데요. 뭐 다들 버려놨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예, 맞아. 뭐 SNS텍 같은 회사들도 움직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중국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차피 뭐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소부장들도 사실은 이제 좀 볼 때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도 네. 그리고 또 뭐 아까 뭐 이런 거 뭐 많이 올랐어도 아직은 왜냐면 이거는 멀티플이 확대되는 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12월에는 삼성전자 영업수익 100조 말하면서 우리가 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200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100조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어닝 쇼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업체들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얘들 앞으로 증설 사이클이 온다 한들 과거의 잣대로 보면 요만큼만 늘 거야 컨센서스가 돼 있죠. 네네. 근데 벌어들인 돈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만큼 많아졌는데 규모가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약간 그 비슷하네요. 그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확 커지는 거. 그렇죠. 이게 커졌으니까 이 규모 자체가 달라지겠죠. 네, 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생각했던 규모가 지금은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이래이래가 이 정도 할 거야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전자도 이 정도 늘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정도로 벌어서 Q를 늘려야 된다면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막 SOL 같은 회사도 꽤 올라왔어요. 유가 같은 게 꾼틀거리잖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밑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CPI가 별로 안 높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칩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요, 올해. 그렇게 됐을 때 뭐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한 관련된 어떤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되게 빨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도 그렇지만 화학산업도 구조조정이 상당히 중국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여하튼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중국은 배제되니까 필요 없다고 보고 있었지만 네. 어쩌면 지금 많이 면밀히 뭐 저희 같은 사람 들여다보는 곳 중에 하나 중국이에요. 중국에 뭘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는 얘기했지만 반도체도 왜 이렇게 애들이 캐파를 많이 늘리지? 뭘 믿고 늘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중국에 많이 팔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도 제대로 못 줬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진 거예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수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많이 더. 그러니까 HBM이 아니라 일반 DR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수요 때문에 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컸죠. 왜냐하면 훨씬 많은 메모리가 필요했잖아요. 얘는 장비가 후졌으니까 돌리려면 네. 역설적으로 네네. 훨씬 더 소모적이었는데 뭐 그러한 중국의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이 여러 구조 산업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화학도 중국은 케미칼 회사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새 소재 사이클 중에서 뭔가 중국 관련된 것들을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뭐 우주 때문에 태양광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까 반도체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두루두루 이러한 소위 새로운 국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이 이러한 모든 거를 굉장히 수급이 세다 보니까 동시에 다 반영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막 시장이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다 모였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ETF 쪽으로 몰리는 자금은 일단 많은 자금들이 개별 주식은 모르겠고 일단 ETF부터라도 사자. 저희 코스닥 좀 처음 올라올 때 그 느낌으로 거래소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분들도 많고 이게 또 ETF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상위 종목, 그렇죠. 코스피 200 그 비중에 맞춰서, 코스닥 150 비중에 맞춰서 오르는 애들이 또 오르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애들이 무슨 뭐 그 멜론이나 지니뮤직 차트, 인기 차트 틀어달라면 맨날 그 노래예요. 네. 사람들이 다 순위곡만 들으니까 순위곡만 계속 올라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수도? 이게 선진국 증시의 특징이기도 해요. 계속 강조드려왔던 건데 일본도 과거에 2012년 거버넌스 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핵심 종목도 위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흐름은 뭐 꼭 ETF만 아니어도 나오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이 영원히 지속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반대로 이게 반대로 대강기가 시작되는 국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퇴강. 결국 사다가 멈추는 순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뭐 아까 사실은 어제 전화해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굳이 가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뭐 당장 이게 이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근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좋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고민보다 지금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일단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지수는 일단 7천 가서 생각하자 뭐 이런 시각들도 뭐 그 시각들이 무조건 내가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보지 않아요. 저는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 팀 더 윤센 그거 무료 강의 좋았어요. 라이브 이거 알려드려야죠. 또 이제 고생하시는데 2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무료 강의 열린다는 것도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